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은 장수 영하 7도, 순창 영하 5도, 전주 영하 3.2도 등으로 어제만큼 춥습니다. 낮 기온은 장수 10도, 전주 8도, 익산 7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전주와 남원 등 8개 시군에는 열흘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대부분 지역에 10에서 40mm의 비, 동부 내륙 지역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늘 낮부터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높은 날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차량 앞자리뿐만 아니라 뒷자리에서도 안전벨트를 매도록 의무화한 게 지난 9월의 일입니다. 어느덧 6개월이 다 됐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키지 않는 탑승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취재진이 거리에 나서 안전벨트 착용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뒷좌석에도 사람이 타는데 안 하신 이유가? 내가 조심스럽게 운전하니까 뭐 큰 문제 나갔어요. 왜냐하면 의식적으로 그냥 뒤에는 뭐 그렇게 크게 개념치 않더라고 그것을. 안전과 직결된 문제지만 여전히 귀찮거나 아직 습관이 안 돼 있다는 탑승자들이 많습니다. 네, 아는데 실행이 안 되죠. 그래요? 왜 안 되시는 거예요? 습관도 안 되고 네, 알고는 있어요. 과태료 분담은. 택시도 안전띠 착용을 고지해야 하지만 승객이 따르지 않으면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금방 내릴 거인데요. 뭐 이러면서 그걸 매라고 강요를 하면은 오히려 갑질이 들어와요.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안내 멘트가 나와도 흘려듣기 일쑤입니다. 안 하고 왔어요. 혹시 안내 멘트 나오지 않았나요? 나왔어요. 기사님이 혹시 그 매라고 하진 않나요? 하진 않았어요. 경찰도 아직까지는 단속에 소극적입니다. 맘만 먹으면 피해가지고. 저 단속 온 거 있으니까 안전대 안 맸으면 매세요. 뒷좌석은 아직 그런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단속까지는. 국토교통부가 현장 관측한 결과 뒷좌석까지 안전벨트를 착용한 차량은 10대 중 3대에 그치는 상황. 법도 법이지만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실천 의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인형 뽑기방에서 10대 청소년들이 현금을 훔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잠금 장치가 허술하고 감시도 취약해서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새벽 2시 반 전주의 한 인형 뽑기방. 남자 한 명이 얼굴도 가리지 않은 채 절단기로 자물쇠를 자릅니다. 17살 정모군이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려고 동전교환기를 부수는 장면입니다. 2년 동안 인형 뽑기방을 운영해온 A씨에게는 이번이 벌써 4번째. 도난당한 현금은 330만 원, 기계를 수리하는 데만 10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범인은 모두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너무 대담한 거예요. 이건 계획적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떻게 세상에 여기를 잘라서 키를 애들한테 우롱당한 기분이에요. 나도 자식을 키우고 있지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이틀 먼저 절도 사건이 있었던 바로 옆 뽑기방의 범인도 10대였습니다. 애들이 이제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겁없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걸려도 나는 훈방이다 뭐 그런 거. 인형 뽑기방은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고 방범 장치라고는 CCTV 몇 대가 전부입니다. 동전 교환기는 간단한 도구로도 쉽게 부서지고 잠금 장치도 자물쇠 하나가 전부여서 돈이 급한 10대들에게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영화에서 자고 막 놀고 호텔 잠자면서 비용이 부족하니까 그래. 현재 전주의 인형 뽑기방은 66곳으로 2년 사이 2배 넘게 늘어난 상황. 경찰은 동전 교환기에 많은 현금을 두지 않고 잠금 장치가 풀리면 비상벨이 울리는 등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10년을 끌어온 전주 실내체육관 문제가 결국 신축으로 결정됐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인근에 짓기로 하고 투용자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56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보도에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과 축구 보조 경기장 인근 지역입니다. 이곳에 들어설 야구장 바로 옆에 23,400제곱미터 규모의 전주 실내체육관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좌석 규모는 과거 4,200석에서 5,000석으로 늘어나고
지하에는 연습할 수 있는 보조구장도 들어섭니다. 3월에 전라북도 투용자 심사를 통과하면 바로 부지 매입에 들어갑니다. 토지 매입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해서 2022년 연초부터 23년까지 신축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건은 560억 원이나 되는 사업비를 전액 11호 조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 지원이 어렵다면 민간 참여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신축되는 경기장을 전주 KCC가 홈구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분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광주 챔피언스 필드의 건립비 994억 원 가운데 기아가 300억 원을 부담하고 한시적으로 관리권을 가져간 경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KCC도 만약에 새로 짓는 전주 실내체육관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려면 어느 정도의 그런 책임은 좀 나눠줘야 된다. 전주시는 실내체육관이 완공되면 덕진동의 실내체육관은 생활체육이나 박람회 등의 행사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완주 지역 청년들의 창업을 돕기 위한 청년 키움 식당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남원시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경로당 안마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농림부 공모사업인 청년 키움 식당이 완주군 청사역 노회아트홀에 문을 열었습니다. 외식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은 실제 창업에 앞서 이곳에서 메뉴 개발과 매장 운영에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남원시가 올해 44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들의 일자리 개발을 돕고 노인 복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남원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해서 사회 참여 확대와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무주군과 대전, 충남 시군구로 구성된 백제문화권 관광벨트가 올해 백제권 홍보와 관광 코스 개발에 나섭니다.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황인홍 무주군수는 앞으로 공동 공모사업 발굴과 해외 관광객 대상 마케팅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안군이 오는 4월 진안구원 행복상품권 발행에 앞서 지역 내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소상공인으로 대규모 점포와 기업형 슈퍼, 유흥주점 등은 제외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순창소방서 신설을 앞두고 소방직 정원을 318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소방직 정원과 기구 확대안에 대해 전라북도 의회 승인을 받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4월부터 소방직 채용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노인들에게 좋은 일자리와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노인 일자리 업무를 전담센터를 설치해 통합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일자리 연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은 국내 노인 빈곤율이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만큼 일자리를 개발해 각종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원도심학교별 특색을 살린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해 167억 원을 투입합니다. 도교육청은 원도심학교로 지정된 초중학교 48곳에 167억 원을 투입해 학교 주변 환경을 살린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학생의 유출을 막도록 지자체와의 협력 대응 투자를 통해 교육 만족도를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전주시가 팔복예술공장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예술 놀이터를 조성합니다. 전주시는 팔복예술공장에 10억 원을 투입해 문화예술교육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올 하반기에 개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예술교육센터는 예술교육과 놀이터 등의 공간을 갖추고 청소년을 위한 예술 창작과 놀이 중심의 융복합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라북도가 장애인 복지시설의 성면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전라북도는 장애인 거주시설 71곳과 10년 이상 된 소규모 장애인 복지시설의 성면 자재 사용 여부와 종류 등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진단 결과 긴급 보수가 필요한 곳은 오는 11월까지 보수하고 종합 보수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